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프로200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원래 제가 100만 주짜리 그날 나오는 거는 사실 영상으로 잘 안 만듭니다. 왜냐면 뭐 저도 조회수가 나와야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0만 주 이상 가지고 최소한 하는데, 이건 넘기다가 얘기할 만한 게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거 찍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볼 거고, 기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조금 이따가 빼고요. 그래도 최소한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부터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우선은 얘는 보니까 디스플레이용 OLED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 제조와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인 DDR 칩 검사를 위한 반도체 검사 장치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뭐 어렵게도 써놨어요. 그냥 뭐 검사 장치 제조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뭐 매출처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처가 이쪽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BOE, CASOT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뭔가 검사 장치를 제조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표면적인 거고, 사실 이게 개요, 진짜 말 그대로 개요고요. 사실 얘가 엮여 있는 것들이 2차전지랑 전기차 쪽에 좀 더 많이 엮여 있기는 합니다. 이슈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네, 최근에 이건 3월달에 있었던 이슈예요. 3월달에 있었던 이슈인데, 뭐 2차 전지 충방전용, 뭐 충전용 방전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퍼 시제품 고객사 테스트 진행을 한다라는 이런 소식에 최근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샘플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 그래요. 그래서 뭐 그리퍼는 파우치형과 원통형 배터리에도 접목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샘플형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고, 뭐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제조 기업의 요청으로 샘플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양산 테스트에서는 고객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적용 가능한 허들을 넘기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2차 전지 쪽이랑 좀 더 관련이 많이 되어 있구나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기본적으로 OLED랑 그쪽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개요에서 읽었을 때. 이게 전기차에도 왜 연결이 되냐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동차에도 우리 뭐 진짜 깡통처럼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및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대형화에 또 수혜를 받을 것이라 이런 기대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넌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 최근에 이슈가 계속 트렌드가 이쪽으로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다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인 부분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 정도면 엄청 깔끔하죠. 뭐 매출액은 계속 3년 연속 증가 추이 보여주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뭔가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흑자,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흠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건 당기순이익이 2021년도에 적자가 났었다라는 건데, 뭐 특이한 부분은 매출액이 증가를 했는데 오히려 여기서 잠깐 줄어들었다라는 건 뭔가 다른 데다 뭐 쓸 돈이 있었으니까 줄어든 거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바로 원상복구는 시켜놨기 때문에 뭐 우선 약간 흠이라고 잡자면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제도약을 위한, 조금 더 멀리 가기 위한 뭔가 그런 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당연히 기업의 내부자는 아니라서 사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 계속 이후로 적자가 났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이후로 또 다시 역대급으로 거의 갱신을 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매출액은 어차피 계속 늘고 있었고, 영업이익도 다시 늘어나는 추이, 당기순이익도 바로 전환시키면서 또 최대치 뽑아주고 한 걸 봤었을 때는 뭔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충분히 괜찮고, 유보율 1000% 아주 좋습니다. 부채 비율이 12%밖에 안 된다고? 12%짜리는 흔하지가 않은데요. 뭐 보통 그래도 어쨌든 자산의 자기 자본 말고 부채도 사실은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로 어떻게든 또 사업을 꾸려가는 것들이 당연히 많은데, 그러니까 개인은 빚이 많으면 이 좀 불리한 부분이 많지만 사실 기업 단위에서 좀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보통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한 60% 정도쯤은 끼고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12%짜리 좀 오랜만에 보긴 합니다. 어쨌든 부채는 굉장히 없다. 굉장히 없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75배. 깔끔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쨌든 지금 계속 증가 추이 보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토대로 그냥 앞으로도 이런 부분 반영이 되면은 우상향 곡선도 그릴 수 있는 기본적인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재무는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볼 건데, 제가 이걸 보다가 왜 이거 얘기할 게 있어서 오늘 100만 주밖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왔느냐, 약간 느낌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비유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 같은 거 보면 좀 이해가 잘 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지 뭐 복잡한 얘기는 할 필요도 없으니까. 지금 뭔가 좀 들썩들썩 하는 느낌이 좀 보이죠? 들썩들썩 하는 느낌들, 약간 이 얕은 상승 흐름 그리면서, 이게 이선 들썩들썩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애초부터 뭔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런 움직임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게 폭 자체가 되게 크거든요. 이 들썩거리는 박스의 폭이 여기서부터 100%짜리 폭을 진짜 아무렇지 않게 올렸다 뺐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추세를 태우고 갈 거면 가는 거고 말 거면 마는 건데, 이거 100%거든요. 이게 1,700원부터 지금 3,500원 정도 수준까지 진짜 2배에 가까운 움직임을 그냥 너무 쉽게 무슨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약간 이 물고기, 만약에 뭐 저수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큰 물고기가 이 꼬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가면은 거기 물의 파동 잔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정도 사이즈면은 대여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뭐 비유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약간 이게 파동 자체가 큰데, 어쨌든 대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물살이 뒤에서 이제 봤었을 때 꼬리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가면은 물살이 더 강하게 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조그만 애였으면은 에이 피레미네, 약간 조그만 애였으면 에이 피레미네 하고 이제 별 기대 안 하겠지만, 뭔가 이 프로2000이라는 낚시터 속에서 큰 물고기가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런 게 뭐 물론 잡힐지 안 잡힐지는 뭐 이따가 설명드리는 부분이겠지만은, 뭐 낚시를 꼭 뭐 잡으려고 뭐 반드시 잡힌다는 보장을 갖고 하나요? 이렇게 뭔가 너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낚시를 할 때. 이 포인트, 물고기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놓고 뭐 거기서 뭐 꽝 치는 애들도 있는 거고 크게 잡히는 애들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어를 잡고 싶으면 대어가 놀고 있는 것 같은 곳에 포인트에 가가지고 낚싯대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프로2000은 이 정도 사이즈면 대어는 분명히 살아있는 거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비유 말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어쨌든 거래량도 계속해서 뭔가 많이 몰리고 있고, 특히나 진짜 가장 하단 부근에서 지난 4월 달에 최대치 거래량이 뽑히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물론 단기적으로 최대치 거래량이 나오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힘을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큰 흐름상 관점에서 봤었을 때 최대치 거래량이 저가권에서 뽑혔다라는 거는 분명히 흐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신호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흐름상 완전히 밑에 구간에서 이 정도 거래량을 지금 뽑고 계속해서 여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앞전 구간 넘어가려고 계속 뭔가 소화를 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고, 이번에 한번 또 강하게 끌어올리잖아요. 이게 물론 낙폭이 이거는 크게 그러니까 약간 매물이 없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올릴 수도 있었던 거긴 한데, 분명 계속 여기서 똑같이 막히고 있는데 또 거래량의 수치는 좀 줄어든 걸 봐서는 앞전보다 매도세의 양도 줄어들었으니까 거래량이 분명히 적게 나오는 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는 좀 헐거워지게 하는 그런 작업이 충분히 좀 순조롭게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꺾이지만 않으면 약간 눌렀다가도 다시 금방금방 반등 치면서 움직이다가, 운이 좋게도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낚싯대를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는 거 아니고 디테일한 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데서 이제 낚싯대를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그림은 되게 잘 못 그려요. 제가 차트 그림은 잘 그리는데 진짜 못 그리긴 하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제 미끼 걸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기대해볼 만한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포인트 좋다 생각하고 던져놓고, 뭐 운이 좋다면은 여기서 금방 잡혀가지고 확 가기도 하는 거지만, 뭐 어쩔 때는 얘가 똑똑해가지고 이것만 쏙 빼놓고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낚시 안 할 건가? 뭐 그거 무서우면 낚시 못하지. 그러니까 몇 번 뭐 운이 좋다면 한 방에 걸리는 거고, 운이 좀 안 따라준다면은 뭐 몇 번 낚싯대를 던져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움직임들을 미루어서 봤었을 때, 그리고 이 파동의 크기들을 봤었을 때 요 대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딱 던져놓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주의점이 있어요. 대어가 이게 괜히 대어가 아니겠죠. 이 뭐 가물치 이 정도 막 되는 이런 이 대어들이 이게 어쨌든 뭐 포식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막 그 물고기들도 막 다 이제 이 자기가 경쟁에서 우위에 앞설 만큼 그 정도 포식자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낚싯대를 이렇게 들고 있다 얘가 이 저항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쉽게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막 땡기는 힘도 강할 거고, 어쨌든 똑똑하기도 할 거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봤었을 때 그럼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던져놓고 이제 잡힐 것 같을 때 딱 잘 낚아채는 건 좋은데, 얘가 생각보다 힘이 좀 안 빠져 있으면은 막 이렇게 그 이제 걸린 상태에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난리를 치는데 힘이 너무 좋아. 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딸려가가지고 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 얘가 좀 크게 난리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좀 티가 많이 나고 준비를 좀 잘해놓은 것 같은 그림들은
한 번씩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서 골을 한번 크게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지금 뚫리면 안 되는 자리는 여기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뚫리면 안 되는 거긴 한데, 혹시 여기서 우선 잡아놓고 한 방에 터지면 이렇게 터트리면서 가는 건데, 만약에 얘가 좀 많이 저항이 심해가지고 이 물고기가 한번 강하게 딱 여기를 털려고 그런다, 이렇게 한번 털고 가려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빨리 내가 딸려가지 말고 그냥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낚싯대를 그냥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바로 끊어버리고 다시 얘가 이제 뭐 유영을 하면서 다시 살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때 또 다시 던지실 생각을 해야지, 이게 그냥 무작정 들고 가는 건 좋지는 않다.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좋으니까 여기 속에서 몇 번 미끼 걸어 던진다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보기 나쁘지 않고,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설명드리면, 약간 눌러줬다가 다시 반등 자리 잡아주면 어쨌든 이제 흐름 자체가 요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고 가려고는 할 거거든요. 지금은 좀 애매하고요. 장대 항봉 속고 나서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눌림 나왔다가 재반등 쳐주는 요런 자리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요럴 때는 손절 짧게 잡고 미끼 한번 걸어 던져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들 자리에서 한번 공략해보기엔 나쁘지 않고, 운 좋게 한 방에 탕 터지게 되면 어쨌든 터지는 자리는 4,000원 정도거든요. 한 4,000원 정도가 돌파각이 나오면 이때부터 좀 터질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만 돌파각이 나와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거래량 슬슬 붙이면서 이제 돌파 거래량을 뽑으면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정도 파동의 크기를 진짜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왔다 갔다 치고 있는데, 넘어가는 순간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정도 대어라 그랬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만큼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을 이마만큼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얘 힘 자체가 이마만큼 있는 거고, 이 힘을 모아놓은 게 위로 뚫리게 됐었을 때 이 정도 사이즈만큼 넘어간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한 3,800원 요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6,000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그 다음 목표 구간은 한 3,800원이랑 6,000원 정도에서 나눠가지고 좀 익절을 해나가는 방안으로 봐도, 전략으로 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 자리는 당연히 짧게 항상 잡으시는 거고, 골팍이 나온다고 어거지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컷 치고 올라오면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어거지로 버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유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올라올 때 뭐 여기서 절반 정도 털어주고 나머지는 본전 딱 걸어놓고 그냥 가주면은 이제 막 6,000원 요 정도까지 끌고 가면서 전략 익절 하면 되는 거고, 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실패해가지고 얘가 뭐 저항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도저히 건져 올려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절반 익절 턴 걸로 만족하고 나머지 본전 오면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식의 전략들을 좀 구사하면서 보긴 좋고, 이런 느낌들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요 정도까지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요 비유 좀 이 머릿속에 인지하시기 쉬우라고 설명을 좀 드린 건데, 뭐 몇 번 던진다는 생각으로 약간 요런 느낌들에서 좀 보시면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찍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